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모의고사를 받고 이제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가 이제 시험지하고 해설지를 볼게요. 시험지하고 해설지를 반드시 두 개를 같이 펴 놓으시고요. 일단은 시험지에서 무엇을 할 거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읽고, 그쵸? 한 번에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먼저 읽을 것이고요. 예. 밑줄을 치면서 작성해야 하는 왕동그라미를 치나 이런 건 뭐 같은 맥락이니까. 자, 일단 그거를 보면서 처음 원본이 있으시죠? 시험 문제를 보셨으니까. 그랬을 때 본인이 시험지 자체를 더럽히고 이렇게 난장판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나쁜 의도가 절대 아닌데요.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혹시라도 다시 찾아가서 뭘 해야 돼? 정신이 없어요. 답안도 정신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급할수록 쉬어가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니까 그건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멈춰서 생각하라는 것처럼 이 시험지를 너무 난장판으로 더럽히게 만드시면 안 돼요. 깔끔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방법들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먼저 말씀드린 게 그 얘기만 한 번만 이제 해놓고 갈까요? 예,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을 읽겠다. 한 번 읽기.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네, 그러면서 지금 시험지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건 쓰지 않을게요. 근데 생각들을 좀 하셔야 돼요. 더럽히지 않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지문보다 우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멀티를 하라 그랬잖아요. 읽으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그러니까 읽기와 동시에 간다는 게 뭐냐면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이제 문제풀이를 하고, 자, 이거를 이제 염두에 두면서, 그죠? 다시 한번 보세요. 시험지를 먼저 볼게요. 자, 이미 해설지를 보고 답을 맞춰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험지를 보면서 할게요. 처음에 우리가 시험을 보는 입장이에요. 자,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1호 개정 교육과정에서 대표적인 개정의 방향 밑줄을 치면서 이제 읽겠죠. 인문학적 읽으면서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인재의 양성 밑줄을 치고 빈칸 밑줄 치고 3번 이유 됐죠? 그럼 잠깐만 숨을 돌리고 해도 머릿속에 벌써 잡혀요. 1호 개정에 관련된 내용이고 빈칸 채울 거고 3번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유를 쓸 거예요. 맞죠? 자, 이건 기입형이고 2점짜리인데 물론 원래 제 모의고사 특성이 이렇게 실제 시험보다 많아요. 쓰는 게 많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는데 방향을 못 잡은 게 절대 아니고요. 2배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200점을 목표로 해놓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신없을 듯 하지만 그래도 불가능한 시간에 하는 양을 내지는 않아요. 다 재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밑줄 먼저 쳤죠. 문제 보면서. 그럼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기입형이기 때문에 지문으로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죠. 문제를 보고. 자, 한 번에 가셔야 되는 게 1번을 보면서요. 선생님들이 읽은 걸 읽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읽다가 이제 처음에 벌써 문이과 구분 없이 이제 쭉 읽겠죠. 통합사 해서 공통 과목을 해서 교육 방학을 할 수 있도록 선택 과목을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개설하기로 했다. 그럼 답이 나왔는데 이때 기입형에서 빈칸 채우기 기입형에 무엇을 하라는 얘기냐면 그냥 빨리 넣으라는 거예요. 쓰면서 동시에. 끝나야 돼요. 이걸 고민하고 이런 건 안 돼요. 그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고 지금 당장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실전에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2번. 읽어보면서 밑에 마찬가지로 이제 인문학적 상상력과 결국에는 이게 1호 개정에서 핵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쫙 읽으면서 사람까지 창출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밑줄을 치면서 읽었겠죠. 그래서 바로 읽으면서 디귿의 창의 융합형 인재. 그쵸? 자, 3번. 읽으면서 자 1호에서 1번의 니은에 해당하는 니은의 진로 선택 아니 뭐예요? 1번의 진로 선택 중에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에 급수의 합을 이용한 정적분 정의는 다루지 않는다. 벌써 급수의 합을 이용한 정적분 정의를 다루지 않는다 밑줄 쳤을 것이고요. 기존의 2009 개정에서는
어디에 있던 무슨 영역 2로 개정해서는 해석 영역에 뭐로 이동하였기 때문이다. 결국은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1호 개정 안에서는 쉽게 말하면 함수의 극한, 수열의 극한 이렇게 있을 때 수열의 극한이 이과만 배우는 미적분 과목으로 왔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빈칸을 지금 뭐예요? 미음을 채우고, 예. 말하자면 미음하고 비읍을 채우고 그 다음에 이유를 써라 이거니까 채우는 거는 수열의 극한, 그쵸? 그 다음에 미적분 요걸 채워놓고 그 다음에 설명은 해설지에 있는 것처럼 그냥 수투에 이미 정적분을 배웠기 때문에 미적분 배우기 전에 일반 선택 수투에서 정적분을 배우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그냥 순서하고 상관없이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1번은 기입형이잖아요. 보통은 2개 정도 답을 써요. 우리는 좀 많이 쓰는데 보통은 2개 정도의 답을 쓰니까 여기에 맞춰서 연습을 하시면 실전에서 2개 쓰는 건 어렵지도 않아요. 그리고 실전에서도 마찬가지로 2개 쓰든 하나 쓰든 지문은 요 정도의 양이 나올 때 다 읽긴 읽어야 되잖아요. 한 번만. 그쵸? 그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렵진 않으니까 답은 해설지에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시고 저는 어떤 지금 이제 문제를 읽는 요령, 이제 서술형 답안 작성은 조금 이따 뒤에서 할 것이고요. 자, 2번째,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을 보면서 문제로 가서 기억,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기억, 동글뱅이, 니은, 동글뱅이를 해놔요. 기억, 니은 아직 뭔지 모르지만 오스베를 동글뱅이를 해놓고 니은에 대한 교수학적 전략 해놔요. 벌써 교수학적 전략하고 오스베를 하면 쓰는 순간 아직 답을 쓸 수는 없지만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서 태도 및 실천 함량 강조하는 것, 디귿과 관련. 태도 및 실천하고 디귿을 하살표 쳐놔요. 문제를 그렇게 읽는 거예요. 자, 3번. 니은에 대한 교수학적 전략으로 제시한 것. 벌써 오스벨이면 사실 이렇게 되면 벌써 답이 나와요. 그쵸? 그래 놓고 2가지 원리를 수행. 교과 과정에서 활용하는 예. 이제 지금 제가 말한 게 다 왕동글뱅이에요. 아까 그렇게 하셨으면 되는데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난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많은 거에 밑줄을 치고 너무나 많은 거에 동글뱅이를 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힘들어요. 핵심적인 것만 깨끗하게 동글뱅이를 치시고요. 자, 그래서 지문에 올라가서 읽겠죠. 그럼 지문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세하게 읽으셔야죠. 한 번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그래서 김교사 거에서 지금 김교사가 2번째 줄에 학생들 스스로 개념이나 원리를 발견하는 학습. 급이 왜냐하면 옆에 교사에 의해 제공되는 개념을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수용학습, 의미 없다. 이렇게 눈에 띄겠죠. 박 교사의 말에는 한 3번째 줄부터 좀 성급한 것 같다고가 밑줄 쳐야죠. 그리고 이 교사가 이제 뭐 박 교사한테 동의한다고 하면서 이 교사의 말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학습의 형태가 보이죠. 학습의 형태, 거기 동글뱅이를 쳐놓고. 그러니까 박 교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수업의 형태보다는 기계적 학습이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억에 들어갈 말을 그냥 쓸 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문제만 봐도.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먼저 문제를 봤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지문을 읽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기억 거를 써요. 자,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니은 디귿이 있는 마지막 박 교사의 말을 보죠. 이제 중간에 읽으셨겠죠. 예. 그리고 박 교사가 학습 자료로부터 새로운 의미를 습득한 유의미 수용 학습, 학습 과제가 실사적, 구속적 이렇게 다 밑줄 치거나 동글뱅이를 치면서 보셨겠죠. 자신만의 지식을 소유하고 하면서 벌써 그때 관련 정책 아이디어라고 써놓도 되고요. 그러면서 밑에 보면은 자, 이러한 학습 자세. 이거는 학습 태세야. 그러니까 이 밑에서 아까 디귿이랑 연결시키라고 그랬죠. 학습 태세니까 벌써 디귿이랑 아까 태도 및 실천하고 연결을 시키라고 제가 그랬으니까 미리 태도 및 실천하고 디귿하고 짝을 지고 나서 지문에 가서 봤기 때문에 나중에 봤기 때문에 이제 훨씬 생각이 그 0.0001초라도 저축이 돼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알게 되실 텐데, 자, 그러면 벌써 답안지 이제 같이 보면서 말할게요. 기계적 학습이나 관련 정책 아이디어나 그 다음에 선행 조직자 활용은 니은에 대한 관련 정책 아이디어에 대한 교사적 전략이니까 사실은 기계적 관련 정책 선행 조직자 금방 쓴단 말이에요.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작성하는 거는 조금 이따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뭘 써야 하는가 하면 그 태도 및 실천에서 하나를 항목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진짜 실전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데 제가 답안 해설지에다가는
그 교수학습 방법의 항목을 번호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해설지 보시면 태도 및 실천에 3번이 있어요. 이 문제 출제 의도하고는 그 자주적인 학습 습관을 강조하고 싶은 거라서 3번이 답이에요. 근데 혹시 태도 및 실천에 2번을 쓰면 0.5점을 줘라고 제가 해설지에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답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디귿과 태도 및 실천을 연결을 했을 때 내 머릿속에 태도 및 실천의 항목이 다 떠오르지 않으면 못 써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제는 정확하게 달달달 암기할 때가 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썼죠.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으로 가서는 그 교수학적 전략, 선행 조직자의 아까 위에서 말한 니은에 대한 관련 정착 아이디어에 대한 교수학적 전략으로 제시한 게 뭐냐. 이래서 두 가지가 점진적 분화 통합 조정의 원리가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설명을 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써라 하면 이제 그건 꼭 못 쓰는 거 아니잖아요. 점진적 분화의 원리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럼 이제 조금 이따 볼게요. 쓰는 형태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지금 써야 하는 게 무엇인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기억, 니은, 디귿 같은 걸 채워넣고 마지막에 서술해야 하는 걸 서술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으로 가서 문제를 또 먼저 봅시다. 문제를 보면 1번에 박 교사의 기억에 이제 그 있는 말이고 기억 동글뱅이를 해놓고 니은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 가영이의 상태를 부르소의 수학 교수학적 상황의 주요 개념 무엇 동글뱅이 해놓고 큰 밑줄을 쳐야죠. 그 다음에 기존 책에 성공적이었던 지식도 쓰라 그러니까 그것도 동글뱅이를 치세요. 그 동글뱅이 개수를 우리가 쓸 거를 다 해야 돼요. 그러면서 사회적 구성 과정으로 박 교사 수업을 쓰라는 거죠. 사회적 구성과 동글뱅이. 이렇게 머릿속에 해놓고 가서 지문을 봐야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으로 보지 지문을 아무 생각 없이 읽고 나서 문제에 와서 사회적 구성주의구나 또 읽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동글뱅이 쳤죠. 그 다음에 2번 가서 1호 개정 이제 보이고 자, 거기에서 발문이 보이죠. 예, 발문하기를 권고 발문만 동글뱅이를 치고요. 발문을 활용은 사회적 구성주의의 역량 밑줄 구성주의 수학 교수학습 원리 중에서 발문하고 짝꿍된 거 벌써 이건 답 나와요. 그게 만약에 답이 기억이 나면 얼른 써요. 또 까먹을 수도 있어요. 발문 중심적 상호작용의 원리라고 먼저 써놔요. 그냥 그쵸? 자, 그러면 지문으로 갈 때 무슨 생각하면서 가겠어요? 이 지문은 사회적 구성주의로 써야 돼 라고 보일 거라고요. 그래서 지문을 가서 볼게요. 박 교사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각각 구해오는 것이 숙제 이런 말이 이제 밑줄 치면서 읽었겠죠. 그리고 읽어 뭐 네 선생님 어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발표해 봅시다 이래요. 의견을 발표해 봅시다 먼저 이러니까 애들이 수에 대한 각자의 의견 나영이가 정수와 정수가 아닌 수, 정수 아닌 수는 기하분수 막 발표를 잘해요. 가영이가 뭐 양의 유리수, 음의 부호 뭐 이렇게 해서 배웠습니다. 유리수 배웠습니다. 잘해요. 다영이도 이렇게 해서 통틀어 유리수라고 배웠습니다. 지금 얘네들의 상태가 뭐예요? 정확하게 유리수까지 잘 배운 상태예요. 됐죠? 예. 그런 상황에서 교사가 무엇을 시작하냐면 발표를 하라 그래가지고 결국엔 자기 넓이가 2, 3, 5인 경우를 구했는데 이제 나영이가 제곱근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루트 2, 루트 3, 루트 5 이런 거를 찾아냈어요. 한 변의 길이가. 근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 루트 2, 루트 3, 루트 5가 도대체 무슨 수냐 이걸 배우는 거고 궁극적으로 유리수를 배운 애들이니까 무리수 배운 다음에 실수 체계까지 확장을 하겠다는 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으로 우리가 서술을 해야 되니까 머릿속에 항상 주관적인 지식으로 해서 서로 배틀을 해야 되고 공적인 비판을 해서 도달해야 될 게 실수예요. 지금 그걸로 가서 이렇게 보면서 선생님이 이제 그 계산기 위에 보시면 이제 설명하고 있죠. 루트 2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서 기억이 나오잖아요. 유리수 아닌 게 있다. 이러면서 애들이 이제 깜놀을 하면서 인식론적 장애가 오는 게 1번의 답으로 쓰는 거잖아요. 왜? 얘네는 기존에 유리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수체계를 이제 위에서 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수체계가 유리수에 관련된 수체계라고 해도 돼요. 제가 답안에는 뭐 모든 수는 분자 분모가 정수인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형태를 그냥 써놓은 건데 그건 예시고요. 그냥 기존의 얘네들이 유리수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의 답이 인식론적 장애가 절로 나오고 기존 체계까지도 쓸 수 있고 사회적 구성주에 관해서 이제 쓰는 거죠.
지금은 답안 작성은 조금 이따 볼 거고요. 지금은 그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인식론적 장애, 기존 체계, 그 다음에 사회적 구성주의를 썼어요. 썼다고 치고 그럼 2번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 2번에서 요구했던 게 아까 뭐예요? 그냥 발분 중심 상호작용 원리예요. 그 아까 썼던 사람은 끝난 거예요. 문제 읽을 때 지문보다 문제를 먼저 읽으라 할 때 문제 읽을 때 답이 나오는 거. 이거 왜냐면 기입형을 갖다 막 낑겨 넣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요. 실제 시험에서 그렇게 안 나오는 내용도 많죠. 예. 기출 문제들도 보셨겠지만 끝났어요. 긴 거 같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정말 이게 큰 이변을 안 느끼고 있고요. 수학교육 문제가 계속해서 기출을 보면 뭐 이런 일은 없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기계적으로 훈련을 많이 안 하고 가면 그 시간 안에 내용학이랑 같이 해서 잘 풀어서 20점 이상을 맞기는 쉬운 일이 아니야.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시간의 문제가 관건이기 때문에 자, 3번처럼 이렇게 긴 문제도 이렇게 좀 위기를 넘겼는데 자, 4번을 볼게요. 이제 다시 기입형으로 왔어요. 자, 기입형으로 왔으니까 지문을 그냥 동시에 봐야 돼요. 1번을 보면서 기억이 내면화, 니은이 대상어 알겠죠. 그러면서 니은에 해당하는 개념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이렇게 선입견을 가져도 안 돼요. 이거 내면화하고 대상어 아니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질문은 니은에 해당하는 개념을 피아제의 반영적 추상화 메커니즘으로 쓰라는 거예요. 대상어에 해당하는 개념을 피아제 걸로 쓰라는 거니까 답이 주제화가 답을 보시면 알겠지만 동시에 쓸 수 있게 우리가 훈련을 하고 가야 되는 거고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보면서 써야죠. 숀펠드가 추가한 게 뭐고 그 다음에 버튼이 강조한 게 뭐다. 이건 제가 말하면 입만 아픈 상황인 거잖아요. 동시에 직독직해를 하시고 3번에서도 아카토스의 증명,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 많이 했지만 이런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발리에, 라카토스에서 말한 이 발리에가 피아제의 이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거잖아요. 그러면 몰랐다가도 잠깐만 생각해보면 발리에라는 건 막 배틀을 하는 거예요. 아까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도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피아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갈등 상황을 제공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만 수준 상승도 일어나고 인지 구조에서 갈등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몰랐다면 지금으로부터 이거 좀 라카토스의 발레와 더불어 갈등 상황 제공을 좀 매치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읽으면서 답 쓸 수 있죠, 이거는. 네,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입형 이거 이렇게 하면 그래도 길기 때문에 1분 이상이 걸려요. 근데 요 정도라면 1분 안에 해결을 했으면 한다는 거예요. 1분 안에 해결하기 위해서 한 지문을 20초에 읽으면서 써야 되니까 집중의 힘이면 돼요. 그게 어렵진 않아요. 집중의 힘이면 되고요. 자, 5번 볼게요. 자, 5번의 문제 봅시다. 1번으로 가서 수학적 모델링 왕동글뱅이를 치고요. 기억도 동글뱅이를 쳐놓겠죠. 위에 가서 답 써야 되니까. 거기서 답을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수학적 모델링을 보면서 모델을 현실 상황을 정리하고 조직하고 분석 만들기 위한 이것을 수학적 모델링에서 수학적 모델이라는 걸 엄청 강조했을 거예요. 어디서 공부를 하셨어도. 수학적 모델링에서 수학적 모델이라는 자체는 만들어낸 거잖아요. 수학적 구체물이라는 걸 되게 강조했단 말이에요. 수학적 모델링과 수학적 모델을. 그러니까 보면서 기억에 왕동글뱅이를 치는 순간 수학적 구체물이라고 쓰겠죠. 써야 돼요.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 시세상 정할 수 수학의 다른 과목도 일상생활과의 연결성을 강조한다. 이거는 수학적 모델링과 연결성 창의 육아까지 한 세트예요. 너무나 강조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디귿까지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금 5번으로 가서 지문 전에 문제를 읽는데 문제 1번은 읽으면서 기억, 니은, 디귿을 다 썼다. 이 소리예요. 제 말의 의도를 아시겠죠? 그렇게 하셨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읽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수학적 모델링 과정으로 서술 왕동글뱅이를 쳐놓으세요. 그러면 아까 3번 문제처럼 이 지문 우리 아직 안 봤어요? 지문을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수학적 모델링으로 읽어야 돼요. 그냥 심심해서 읽는 게 아니라 수학적 모델링 기준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수학적 모델링 동글뱅이를 치고 3번으로 가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 동글뱅이가 쳐지면서 강조하는 게 뭐지?
아, 그러면 수학적 모델링에서 정보 처리하는, 정보 처리. 수학적 모델링과 정보 처리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건 교수학습 방법에서 정보 처리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아, 이거 정보 처리야.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럴 때 갑자기 막 떠오를 때 밑에 메모를 하시고요. 안 떠오르면 이따 답안을 쓰시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벌써 문제 5번에 1번은 다 푸른 거예요. 그쵸? 아까 기억, 니은, 디귿을. 자, 그럼 지문으로 가서 이 지문은 분명히 모델링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발표를 보면서 지금 가영이 발표를 보면서 울타리를 동글뱅이를 쳐놓겠어요. x, y도 동글뱅이를 치고요. 거기에 넓이식 y는 x 180-x 동글뱅이를 쳐놓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프 있는데 동글뱅이를 치겠죠? 그리고 마지막 줄에다 동글뱅이를 치겠죠. 이렇게 그 울타리는 어쩌고저쩌고입니다. 이렇게 동글뱅이. 지금 제가 동글뱅이 쳤다는 거 보면 울타리, x, y, y는 그 식, 그래프, 마지막 이렇게 4개를 위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울타리, 그 y식, 그게 수학적 모델이잖아요. 그거 그래프로 분석해서 마지막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안지에 가서 그렇게 쓰겠죠. 울타리라는 비수학적 상황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울타리라는 비수학적 상황을 통해서 이제 문자가 나오면서 모델을 만들어서 그래프를 통하여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결론을 도출해냈다. 이런 구조,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머릿속에서 이제 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뜬다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서 아, 이따가 울타리를 하고 X, Y 해놓고 모델 찾고 분석하는 그래프로 했고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답안을 쓰려고. 그 답안 작성은 조금 이따 볼 거지만 머릿속에 문제를 먼저 봤기 때문에 수학적 모델링으로 지문을 해석해서 이제 2번을 썼다 쳐요. 2번을 썼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서, 이거는 좀 이제 수학적 모델링과 이 지문하고 별개잖아요. 그냥 수학적 모델링과 정보 처리? 아, 그럼 수학적 모델링과 정보 처리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도대체 정보 처리에서 몇 번인가 이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1번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해설제 보면 있겠지만, 그러니까는 사실 지금까지 이게 가물가물 하셨다면 앞으로도 수학적 모델링하고 정보 처리하고 나오면 정보 처리의 1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자료와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측면의 중요성이에요.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정리. 5번을 봤을 때 문제를 먼저 읽으면서 기억, 니은, 디귿을 해결하고 2번을 읽으면서 아, 지문을 내가 가서 볼 때 모델링 과정으로 쓸 거야. 4단계로 써야 되잖아. 하면서 지문에 가서 울타리, 문자, 모델 찾고 분석할 그래프 찾고 결론 찾고 이렇게 동글뱅이를 팡팡팡팡 해놓고 답을 쓴다는 거예요. 3번이야. 그냥 이론적인 거니까 쓰면 되는 거잖아요. 자, 6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번도 문제 먼저 볼게요. 문제 보시면, 자, 이제 선생님들 다 읽으신 거고, 제가 이제 읽었을 때 거기에 제가 말씀하는 거랑 똑같이 밑줄을 쳤는가 비교해 보시라는 건데요. 수학교육의 목적 동글뱅이를 쳤겠죠. 니은의 어느 것과 가장 관련이 깊냐. 니은도 동글뱅이를 쳐놨겠죠. 아직 니은 안 찾았지만. 그러니까 니은에다 쓰라는 거예요. 위에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모르죠. 아직 지문 안 봤으니까 모른다고 치면 모르겠네. 그래 놓고 자, 가만히 보니까 벌써 근데 사실 그렇지도 않죠. 실생활 중심의 통계 내용 재구성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는 거잖아요. 실생활이 벌써 나왔죠. 그러니까 그냥 사실은 실용성이 절로 나와요. 그쵸? 예. 그러니까 답이 솔직히 실용성이 절로 나오고요. 니은이. 그러면서 실생활 맥락을 강조하는 통계교육의 관점으로 1호 개정에서 강조하는 게 거기 나오죠. 자료 수집, 정리, 분석, 해석하는 과정을 강조하고자 한 게 탐색적 자료 분석이에요. 그러면 디귿을 또 벌써 썼어요. 문제를 읽으면서. 니은, 디귿 해결. 끝. 2번 문제를 읽으면서 자료에 내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을 통해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자 지도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디귿의 관점. 아까 위에서 탐색적 자료 분석이라고 썼잖아요. 그리고 사실 탐색적 자료 분석이 나오면서 그래프 나와요. 쓸 말이 현실성밖에 없어요. 현실성을 쓰겠죠. 그러면서 디귿의 방향성과 더불어 자료의 수집 과정부터 강조한 거. 또 그걸 동글뱅이 쳐놔야겠죠. 교수학습 방법이 유의사항이니까 교수학습 방법이 유의사항. 교수학습 방법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가부터 자항목. 이것은 정말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한 개밖에 안 나와도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쓰겠죠.
유의사항이 있는 것 중에 두 가지를 헷갈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의 수집 과정부터 강조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때 자료의 수집 과정에 동글뱅이를 쳐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쳤으면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걸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의 수집 과정부터 강조했다라는 게 보기에 있는 그 얘기가 되고요. 자, 3번에는 뭘 요구하냐면 프로이덴탈의 수학과 교수학습 원리 중에 한 가지를 근거로 쓰라는 거예요. 지금 위에서 얘기하는 확률 통계 영역이잖아요. 도수분포, 히스토그램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프로이덴탈이 확률 통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이 사람은 어떤 방향으로 수학을 지도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서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예요? 1번하고 2번은 다 기평이에요. 제가 그냥 기평을 갖다 껴서 그래요. 많이 연습을 시켜드리고자. 그래서 3번 이제 좀 이따 보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지문으로 갈게요. 그럼 지문으로 가서 자, 자료를 수집해오라고 했었죠? 밑줄을 쳤겠죠? 발표해볼까요? 밑줄을 쳤겠죠? 자, 토론해봅시다. 그 밑에 박표 밑에 박교사 말이 있잖아요. 바꾸어서 도수분표를 작성해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영이가 선생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질문하고 나영이의 마지막 말에 자료의 특성을 정확히 알기 쉽지 않았는데요. 자료의 특성이 명확히 드러나서 자료의 분포를 알아보기가 쉬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자, 이제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억에 대한 얘기, 문제 물론 다 해결을 했지만 지문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 지문에서요. 이 6번 같은 경우는 이 문제만 있어도 답을 다 써요. 지문이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줘요. 네,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지문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통계를 지도하는 지문의 상황을 잘 이해하자, 이런 의도가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7번까지를 읽는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답안하는 걸 볼게요. 자, 7번을 볼게요. 자, 7번으로 넘어가서 문제가 너무 길죠. 너무 길어요. 자, 일부러 길게 했어요. 문제로 볼게요. 7번에 1번을 보시면은 자, 잘못된 점이 보이죠? 박교사 동글뱅이 잘못된 점. 이따가 박교사 수업에서 트집을 잡아야 돼요. 자, 기억에 알맞는 말을 쓰고 구체적인 예를 들자. 구체적인 예도 동글뱅이 써놔야 돼요. 김교사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야 되고 니은에 박교사는 잘못된 점을 찾아야 돼요. 자, 2번. 도입 부분에서 공학적 도구를 활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단점을 우리가 그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잖아요. 그 유의해야 될 사항 중에서 한 가지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학적 도구 활용으로 야기될 수 있는 극단적인 교수 현상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도 지문보다는 일단 그냥 서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지문으로 가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예요? 박교사 수업에서 트집을 잡고 김교사 수업에서 알맞는 말을 써야 돼요. 박교사 가서 보면 읽으실 때 이랬을 것 같아요.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가 보이실 거고 박교사 수업 계획으로 내려가서 1번에 그린다 동글뱅이, 2번에 빈칸을 채워본다 동글뱅이, 3번에 관찰한다 동글뱅이, 4번에 성립한다, 5번에 정리한다, 6번에 정당화한다. 이렇게 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보니까 그려서 표를 채워서 관찰을 해서 성립을 하면서 정리까지 한 거기까지 잘했어요, 이 박교사가. 근데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보면 왼쪽 밑으로 보시면은 좌변을 전개할 때 곱셈 공식을 쓰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계산을 해가지고 제곱근이 나와요. 중학교 2학년에게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곱셈 공식과 제곱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벌써 이걸 보면서 여기가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김교사가 이러잖아요. 귀납적으로 추론하고, 김교사의 말 세 번째 줄에 정당화 동글뱅이 좋다. 근데 중학교 2학년에게 기억에다 할 말이 지금 그거예요. 곱셈 공식이나 제곱근을 이용해서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김교사가 한 것도 보니까 색종이 2장을 만들고 붙이고 놓고 추론하고 확인하고 추론하고 확인하고 6번 같이 잘 했어요. 근데 이 문제라는 거에서 우리가 하나 또 얻어야 될 팁이 뭐냐면요. 지문이 지금 이게 너무 길지 않냐 그랬잖아요. 맞아요, 길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제가 낸 거죠. 모의고사를. 그럼 이 문제를 제가 낼 때 우리가 이거 40분 놓고 시험에 봐야 해요. 40분이라는 시간 안에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면 40분에 안 내게 내지를 않아요. 자, 아까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항상 이거예요. 문제를 먼저 봐야 되는데 지금 문제 봤을 때 1번에서 박 교사하고 김 교사의 문제점만 찾으면 2번 쓰는 거는 극단적인 교수 현상을 새로 작성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 때도 이 정도의 문제에서는 굳이 디테일하게 읽을 필요가 없어요. 지문에 있는 거 다 우리가 지도서에서 교과서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보시고 박 교사의 트집 잡을 거, 김 교사의 넣을 거 2개만 찾으면 된다는데 굳이 지문을 뜯어서 읽느라고 시간을 다 버리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기억 채웠고요. 김 교사의 6번으로 가서 저는 이렇게 종이 적고 오리고 다 하다가 마지막에 이러잖아요.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니은처럼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제가 해설지에 넣어놓은 것처럼 우리가 지도서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것처럼 피타고라스가 1호 계정에서 중2로 가면서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을 교과서 상황에서 뭘로 해요? 닮은비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건 중요하다 기억하자고 했던 그거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육 과정이 맞으니까. 그래서 김 교사가 이제 닮은비를 이용해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언급만 하시면 다 드리진 않고 거기 써놨죠. 이렇게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했으니까 최소 그림을 좀 그려서 그렇게 똑같이 아니더라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문 너무 긴 거에 놀랄 거 없고요. 다시 2번으로 와서 이 교사가 하는 말에서도 이 교사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애들이 성취도가 높지 않아서 자기는 동기유발을 하고 싶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한대요. 처음부터. 이 사람은 사실은 이 잘못이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의 잘못된 방법을 답안으로 쓰긴 써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교사는 지금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수업 준비를 한 거죠. 왜냐면 애들이 너무 떠들어쌌고 하니까 자기는 이렇게 해보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사는 뭐 말이 많지도 않아요. 그 그림만 많지. 그쵸? 예. 그래서 지금 이제 2번에 가서는 이제 그 유의사항에 우리가 순서대로 외웠잖아요. 같이 두 번째 상황이 되는 거죠. 타이밍을 잘 맞춰서 어느 시점과 어떠한 공학적 도구를 쓸 거냐 이것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동적인 걸 쓰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처음 수업 시작하면서 환기를 주면서도 개념을 배워야 하는 수업 시간에는 능동적으로 스스로가 그거를 다 구성할 수 있는 공학적 도구를 쓰느냐 이게 달라요. 어떤 타이밍에 어떤 종류를 쓸 거냐 지금 이런 부분을 넣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공학적 도구로 야기될 수 있는 4가지를 다 써야 돼요. 4가지 모두 쓰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답안 작성하는 것으로 볼게요. 자, 지금은 제가 무엇을 한 거냐면요. 채점은요. 제가 해설지에다가 그 항목별로 다 점수를 0.25부터 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채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점이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점수를 보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은 두 번째 파트에서 한 거는 사실 이걸 원한 건데 지금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기는 또 버거워요.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를 푸는 수업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좀 맛이라도 한번 봐보시라는 거예요. 요렇게 해야 하겠구나. 그러니까 왜 문제를 먼저 하고 지문을 가야 되는가는 시간에 단축해서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니까 항상 웬만한 분들이 지문을 읽고요. 문제를 읽고요. 문제에서 이런 걸 구하는 거하고 지문을 또 읽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문제 읽는 방법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제 답안을 쓰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